레기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차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정입니다. 네, 정말 말도 못하게 뛰고 있던 우리 증시 3,100일 코스피가 넘겼고요. 코스닥이 800을 넘겨서 이제는 코스피 내년 되면 4,000도 넘길 수 있어, 이런 전망까지 나왔거든요. 그런 와중에 갑자기 이렇게 흔들리니까 오늘 갑자기 충격이 큽니다. 네, 물론 하락하는 게 좋지는 않지만은 예. 어느 정도 예고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조금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매일 갑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만큼 정말 상당한 기간 동안에 상당한 폭의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으니까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으면서 더 멀리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2020년, 21년쯤이었죠.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그때 급등했던 그 시장보다 사실 훨씬 더 가파른 기울기였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출렁임이 감수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그 놀란 가슴, 아픈 가슴, 혹시나 요즘에 급하게 올라간 종목들로 따라갔던 분들이라면 더욱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계실 텐데 어떻게 될까, 그 고민은 랭킹쇼에서 풀어가시죠. 네, 그리고 현재 지수 파란불만 보시고 바로 닫지 마세요. 네. 만연자설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종목이 어떤지 이거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지금도 이 한화비전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뭐 장대 양봉을 뽑아내는 경우도 있고 예. 또 갑자기 밀려 내려가는 종목군들도 있고 종목마다 다르고요. 지수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는 2% 넘게 밀리다가 현재는 조금씩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오후장 들어서 확실히 코스피도 코스닥도 낙폭을 꽤 빠른 속도로 줄여가고 있는데 과연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될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이 원하는 종목 진단 신청은 전화로 일단 신청이 가능합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전화뿐만이 아니죠.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니어도 괜찮죠. 매수 문의도 편하게 남겨주시죠. 네, 저희가 오늘은 사담은 좀 줄이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에 조금 더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봐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종목 진단 신청 자유롭게 올려주시고요. 지금 오신 분들 고고식님, 아지랑이님 계시고요. 따상님, 그리고 후리지아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아지랑이님께서 이 닉네임과 상당히 어울리는 이야기를 꺼내주셨어요. 두 분 모두 오늘 진짜 깨끗한 분위기네요. 비 온 뒤 숲속 같은 하셨는데, 저희가 어떤 분위기가 느껴진다 이런 것보다도 이 쓰는 어휘 자체가 약간 맞아요. 시인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맞습니다. 비 온 뒤 숲속 같은 이런 표현을 하시다니. 예. 아지랑이님 뭔가 잘 어울리시네요. 그리고 오늘은 시장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조금은 시선을 분산시켜도 좋을 만한 그런 장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 게시판 얘기 그리고 또 랭킹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랭킹 주제는 창호 앵커가 준비하셨죠? 그렇죠. 자, 오늘의 키워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키워드 띄워주실까요? 뭔가요? 자, 네, 오늘의 키워드는요. 키워드.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 네. 교통사고, 증시가 교통사고 나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증시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이든 이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미리 이 원인을 알고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는 경각심 가짜 특집입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저 10년 무사고. 저도 그래요. 사실 우리 운전 잘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많이 했었는데 20년 무사고입니다. 오, 네. 베스트 드라이버. 서울 와서는 10년 넘게 운전을 거의 하질 않았네요. 어릴 때만 많이 하고. 예. 자, 어쨌든 교통사고 특집입니다. 특집이래. 경각심 가짜 특집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네. 여기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우리나라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입니다. 네. 여기에서 대형이라는 이 조건은요,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고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온 사고에 해당해서 이 주요 원인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보고 그러지 말자, 이런 사고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준비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자, 도로교통공단에서 이렇게 원인을 분석해서 조사 결과를 내놓은 거거든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그래요, 저런 원인이 있겠죠라는 게 바로 끄덕끄덕하게 되는 원인들입니다. 네. 일단은 제일 눈에 띄는 거 저 나쁜 음주하면 당연히 사고가 날 거 생각해야죠. 지금 너바나님께서도 음주가 제일 나빠요 하셨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음주를 하고 이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고. 게다가 다른 것도 사실 다 문제가 될 것들인데, 네. 과속. 사실 과속에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스피드광 이런 과속하시는 분들은 주구장창 과속이거든요. 맞아요. 그 본능을 어떻게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얼마 전에 청문회라든지 이렇게 또 이 새 정부 구성할 때도 이게 한번 이슈가 되긴 했었어요. 맞아요. 예. 자, 그래서 과속도 참 문제의 주요 원인이고요. 자, 그리고 운전 미숙.
또는 부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운전 미숙이라고 하면 아니 내가 몇 년을 운전했는데 내가 무슨 운전 미숙이야? 여러분 실수 잠깐 사람이 할 수도 있죠. 그럼 모든 실수가 다 운전 미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도 전방주시 태만 요즘에 핸드폰 보시면서 하셔서 정말 사고 많죠. 나는 경우 많죠. 네. 거기에다가 졸음이나 신호 위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보기에 있습니다. 참고로 졸음과 신호 위반은 동률입니다. 졸음과 신호 위반이 똑같이 나와서 동률로 저렇게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졸음운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졸음운전이 제일 좀 무서워요. 제가 복무할 때 운전병 조교하다가 그리고 운전병이었어요? 예, 운전병 조교하다 1년 동안 조교하다가 나머지 1년을 그 중대장님 운전병을 했었거든요. 진짜 잘하겠다. 근데 그 하루 종일 잔심부름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다녀와서 저녁에 행정 업무를 했어요. 잠을 못 자가지고 그때 아직도 생각납니다. 매일같이 1.5리터 믹스커피 마셔서 매일 1.5리터 먹었거든요. 네. 매일 졸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코피를 맨날 썼고 그래서 졸음운전이 약간 각인이 된 거죠. 네. 군대 제대하고 나서도 장거리 운전을 하려고 하면은 계속 졸린 거예요. 오늘 키워드가 교통사고인데 여러분들 네. 지금 TV를 켜신 분들은 군대가 아닙니다. 저희 네. 교통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졸음운전도 이렇게 무섭다. 졸음 얘기를 절대 참으면 안 됩니다. 네, 해주고 계세요. 예. 그러면은요, 오늘 또 이 랭킹 이야기들,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친절하게 해주실 이분 만나봐야죠. 네, 첫 번째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자, 김근우 전문가님, 오늘은 저희 교통사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중에서도 대형 교통사고, 사람이 죽거나 다친 이런 큰 사고들의 주요 원인들을 분석해봤더니 여러 가지 원인들이 나왔거든요. 운전미수 부주의가 있고요. 음주도 있고, 졸음이나 아니면 신호 위반, 그리고 과속, 그리고 전방주시 태만도 있습니다. 이 중에 혹시 어떤 게 1위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는 거는 저는 과속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량의 음주를 해서 음주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원인을 파악할 때 아마 대부분 과속이 우선순위에 들어갈 것 같아요. 표준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다른 것들에 비해서 과속의 비중이 좀 높을 것 같고 나머지는 좀 비슷하지 않을까 정도 예측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 우리 김근우 전문가께서는 약간 과학적인 그 분석을 순식간에도 해주시네요. 예. 좋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을 다뤄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뭔가 좀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조금은 주의의 목소리 아니면 여러분들의 경험들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좋고요. 네. 지금 설문조사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도 이쪽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근데 네.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정말 이건 최악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나오네요. 네. 행운의 여신님도 그 얘기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종목도 많이 올라옵니다. 만사님 일동제약 그리고 오늘도 볼링 연습님은 재룡전기를 네. 신청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계룡건설도 신청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종목 다양한데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네, 첫 번째 종목은 이거부터 볼게요. 네. 고고의 세상님의 종목인데요. 반도체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AD 테크놀로지입니다. 매수 가격은 17,900원이고요. 15% 비중으로 담고 계시죠? 네. 자, AD 테크놀로지 현재 주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딱 이 매수가 근처입니다. 맞아요. 17,410원. 오늘 소폭 하락인데 이 가격이면 최근에 매수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AD 테크놀로지 요즘에 잘 갔던 종목이 아니죠. 맞아요. 많이 잠잠했어요. 쉬어가는 종목, 잠잠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 한 번쯤 손꼽침이 나오겠지 이렇게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많이 오르지 못했던 만큼 오늘같이 흔들리는 장에서 뭐 크게 빠지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느냐, 너무 소외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런 거죠. 자, AD 테크놀로지 어떻게 봐야 되는 종목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AD 테크놀로지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좀 잠잠했던 종목인데 앞으로 강하게 상승의 여지가 있는 종목일까요? 있죠. 근데 있는데 이거 이제 들고 가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지금 평단 보면은 움직이던 폭에서 사셨는데 비중도 좀 채우셨고 좀 저가 레벨에서의 매수.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저가 매수해서 움직일 때 사서 이제 출발하겠지 이런 형태로 사신 게 아닐까라는 추측은 드는데 지금 반도체 보면요 분위기가 좀
모아져 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럴 때는 사이드에 있는 것보다 그냥 메인을 잡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도체 상담 때마다 드리고 있는데, 대세 상승 출발할 때, 저는 반도체 시장이 올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출발 단계, 아직 출발도 안 한 상태이긴 하지만, 올라가는 구조 보면요. 그 중에서 실제로 실적 좋고, 메인이 될 만한 애들,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 그리고 하이닉스 계열로 보면 한미반도체나, 추가로 보면은 한화 비전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애들이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 리노공업이라든지, HPSP처럼 소부장 단위에서도 데이터 좋은 애들도 같이 반응하고요. 그리고 나서 가는 게 뭐냐면 이제 IP, 설계, 디자인 하우스 이런 애들. 그러니까 실적은 없는데 반도체 가니까 이런 것도 좋다더라 하면서 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짜는 게 좋냐면 우선은 선발대를 먼저 사야 돼요. 지금은. 어디 비중을 채울 거냐. 먼저 가는 애들 채워서 걔네들 올라가는 수익을 만끽하시고 그리고 후발대 이제 테마 색깔 붙으면서 가는 걸 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순서상 이제 후발대를 사시다 보니까 반응도가 되게 늦죠. 반도체 안에서 움직일 때도 왜 다른 반도체는 막 가는 것 같은데 왜 내 건 안 가지?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안 나오려면 우선 실적 찍히는 쪽을 먼저 타겟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건 뭐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보통은 트레이더의 형식으로 접근하진 않잖아요. 산 다음 보유하고 끌고 가서 수익 극대화하는 거를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선호하고요. 그렇다라면 테마 색깔 진한 애들은 웬만하면 안 보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D테크는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 종목인데 굳이 이걸 가져가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드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선택의 폭은 메인이 되는 HBM 단위로 좀 압축시키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선택입니다. 어차피 AD테크도 갈 거예요. 순서가 뒤에 밀려있을 뿐이지. 그래서 어차피 그러면 나는 그냥 한번 들고 가다가 이제 테마 잡히고, 테마 잡힌 애들은 보통 당일 슈팅이 많이 나오거든요. 꾸준히 우상향하는 게 아니고. 그럼 당일 슈팅 나오면 팔아야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셔도는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방식일 때는 저는 2만 원 정도 오면 한번 매도 잡으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위로 쏘고 또 내려왔다가 또 쏘고 뭐 이런 방식으로 갈 겁니다. 보통 그렇죠. AD테크가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구간만 보더라도 수급 잡히면 위로 쏘고 또 조용해지면 내려가고, 그러니까 변동성은 굉장히 큰 폭이기 때문에 위로 쏘면 매도를 잡아야 된다는 거를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도 신고가 같고 결국 AI 반도체 국내로 보면은 HBM 단이 같이 수혜로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AD테크도 올라가는 구조 속에 있다라고 봐야겠죠. 물론 디자인하우스랑 설계단 애들이 꽤 많아요. 칩 종목도 꽤 많고. 그래서 그 중에 순서는 지금 실적이 안 잡히기 때문에 테마 잡히는 거 보고 대응해야 되는데, 제가 드린 가격 전략만 우선 참고하셔가지고 2만 원 정도에 대응해야겠다, 수익 실현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AD테크놀로지를 살펴드렸습니다. 2만 원 정도 가격 라인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지금 물론 파란불이기는 하지만 오전부터 쭉 보신 분들은 지금 오히려 표정이 점점 더 펴지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야이건님께서도 지수 1% 정도 회복했네요. 맞습니다. 저점 대비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오후장이고, 나이우에오님께서는 1% 회복했는데 주가는 안 오른다야 하시면서 왜 내 것만 안 오를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신데요?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AD테크놀로지 이런 거 알까요 혹시? 그래서 네. 좀 전에 김구현 전문가도 반도체 괜찮습니다, 좋은데 후발주자를 사면 고생합니다 이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확실히 네. 대표주자, 뭘 사도 강력한 종목, 그 종목군 섹터에서 대표 종목을 사야지 승산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한 분, 두 분 더 오고 계시는데, 네. 슈팅스타님도 주식 예탁금 66조.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이번 주 초에 봤을 때 63조였는데 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 그리고 유동성의 힘이 날로 좀 커지고 있는 증시 분위기. 거의 뭐 날마다 조 단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그리고 태양구 바람님께서는 2차 전지 아닐까요? 하셨는데. 그래요. 그 요즘 장에 좀 소외되신 분들은 보통 2차 전자리면 반도체에서 조금 소외된 종목들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예. 이제 SK 하이닉스도 30만 닉스 눈앞에 두고 있는데, 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는데 2차 전지도 오늘 그래도 전고체 배터리 좀 움직였잖아요. 맞아요. 애교케미칼 같은 것도 그렇고. 네. 자, 그리고 구름님의 필옵틱스, 바보곰님의 일진전기,
그래요. 반도체 관련해서 인프라가 될 만한 일진 전기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도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한번 바로 이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 녹두님께서 신청해주신 갤럭시 모니터리 보겠습니다. 확실히 오늘 같은 날 STO나 스테이블 코인이나 네카오 이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최근에 급등했던 게 쫙 밀리죠. 맞아요. 새 정부 들어서고서 정책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종목군들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골라봤는데 갤럭시 모니터리 이 종목은 14,5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10%입니다. 아마 빠져나갈 때 잘 못 빠져나가시고 지금 좀 손실로 돌아선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10% 가져가도 매수가 올 수 있을까요? 추가 매수 가능한가요? 하셨는데 짧게 끝내실 생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수익을 좀 내고 나오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이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요, 이 갤럭시 모니터리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김근우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제가 드리는 진단을 이제 자주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얘기할지 아마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죠? 이 갤럭시 모니터리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최근에 이제 급등했죠. 정책 중에는 STO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게 이제 모바일 플랫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바일 플랫폼 이름이 머니터리입니다. 갤럭시 모니터리인데, 스테이블 코인은 제가 이제 명인들의 복귀라는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고 다루면서 강의를 드릴 때 어떻게 얘기 드리냐면, 국내 이제 원화로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시장 매력도는 거의 없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주들이 올라가는 건 지금 미국에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베이스가 좀 올라갔고, 그전에는 서클 인터넷이 상승에 이제 줄을 이뤘었죠. 걔네들이 올라가는 구조 속에서 미국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중국 자본이 아니고 미국 자본으로 발행하는 코인이 서클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이제 트럼프 정부에 있어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서클이 좀 주도할 수 있겠구나 하는 모멘텀들이 좀 강하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서클이 가지고 있는 현재 실적 대비해서 과하게 좀 많이 상승하고 있는 폭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얘기 드렸냐면, 국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이거 서클이 이제 상방으로 가던 흐름이 추세가 하방으로 전환되면 바로 깨질 거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실제 어제부터 해서 서클 무너지니까 같이 다 빠지죠. 이게 거의 뻔한 구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제일 고점에서 이렇게 트라이 하신다는 건 뭐냐면, 그냥 홀짝 게임처럼 이거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운 좋으면 위로 가고 운 나쁘면 뭐 밑으로 가는 이런 구조인 겁니다. 근데 이거 지금 본전 올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저한테 어떤 질문 하시는 거냐면, 홀짝 게임 했는데 이거 본전 올 수 있나요? 홀 나올까요? 짱 나올까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오히려 서클이 그럼 초반부에 테마 잡힐 때 시세 초입부에서 예를 들어 트라이를 하시는 거라면 제가 뭐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겠으나, 이거 이미 시세가 다 나오고 나서 꼭대기에 들어간 다음에 홀이 좋아요, 짝이 좋아요 물어보시면은 이거는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돈을 벌어도 어차피 같은 방식으로 시장에 그 돈을 다 반납하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좀 우려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트라이를 손절 못 하실 거면 아예 하시면 안 돼요. 고가 트라이 하실 거면. 게다가 갤럭시아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완전 테마색으로만 움직입니다. 시총도 별로 크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버틸 만한 요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추가 매수하는 것도 고가권에서 첫 진입을 해버렸으면 추가 매수도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지금 이 랭킹추라는 프로그램에 다른 분들 진단을 해주시는 거 보면은 지금 10,000원짜리 종목인데 40,000원에 막 고가에 물려서 저한테 막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잖아요. 그런 결과치가 또다시 도래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 여기서 사셨으면 본전 탈출을 바라보고 계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 한 번에 죽지 않을 겁니다. 서클도 다시 한번 올라오는 구조 무조건 나올 거예요. 뭐 무조건 아니더라도 굉장히 높은 가능성으로 나옵니다. 그럼 그랬을 때 저는 손실 줄이고 탈출하셔라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 13,500원 정도 선부터는 매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적인 탈출이 가능해질 거예요. 일괄 매도를 13,500원에 하라는 게 아니고 리바운딩 시에 13,500원 가격권부터 분할로 정리하셔라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고가에 들어갔는데 트레이딩해서 먹고 나왔으면 상관없지만 물렸으면 그때부터 내가 이거를 수익 많이 봐야지 하는 구조로 보려면 이런 종목이 아니고, 실제 실적 베이스를 가지고 어닝을 가지고 얘가 갖고 있는 본질, 주가를 형성하는 본질의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 애들은 이런 고가에서 좀 물리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 어차피 다시 실적 올라가면 다시 올라가는 구조를 만들어주니까. 근데 이런 테마주들은 그런 지점을 좀 많이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내가 수익을 잘 보다가도 이런 테마주를 고가권에서 잘못 진입해서 물타다 보면은 그동안 수익 번 게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경험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대응 자체를 좀 보수적이긴 합니다만 손실을 줄이는 선에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테마주의니만큼 따끔한 조언이 나왔는데 손절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추가 매수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간다고 원금 회복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반등 나왔을 때 13,500원 정도 선에서는 수익 실현을 좀 그러니까 좀 손절을 하시는 게 좀 어떨까 이렇게 해서 투자 의견 알려드렸으니까요.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좀 볼게요. 내눈에님, 창호님 여기서 뵈니까 더더더 반갑습니다. 또 그리고, 어디서 보셨어요? 위에 눈에 띄는데요, 저는? 어디서 보셨다고? 아니 여기서 보니까 랭킹쇼에서. 예. 휴가를 일주일이나 받으니 랭킹쇼 시청을 다 해보네요. 와, 휴가 일주일 동안 휴가 네. 너무 부럽습니다. 군인이신가요? 아니면 이야. 뭐 직장인이신데 이렇게 뭐 일주일? 큰맘 먹고 근데 휴가를 쓰셨을 텐데 일주일이면. 예. 근데 랭킹쇼를 이렇게 시청해주고 계신다는 게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오늘 이분이 오신 이유를 저는 알 것 같아요. 왜요? 필명에서 내 눈엔. 아, 그렇군요. 내 눈에. 예. 네, 어떤 그분. 분이 예. 있으시다고. 이따가 함께할 그분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리고 장그리님 예. 네이버 매수 문의를 주셨고요. 백희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만세님 이거 읽어드려야죠. 어떤 거요? 지난달 만세님께서 김근우 전문가님이 상담해주신 삼천리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오,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예. 축하드립니다. 아직도 물려있고 많은 고생하는 분들이 진짜 많을 텐데 이렇게 여러분 종목 상담을 통해서 종목 탈출하고 이제 수익까지 가는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이 느끼셔야죠. 많이들 진단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심성의껏 받으려도 여러분들이 실행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계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맞아요. 따라서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셔서 이것을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녹이는 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좀 해보고요. 네. 그리고 오늘 네이버 매수 문의요 하면서 네이버 매수 문의가 상당히 많네요. 네. 오늘 네카오가 좀 많이 밀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하면 사볼까? 장근희님하고 로라님 같은 질문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뭐 하이닉스를 17만 원에 사신 분이 있어요. 우와. 와, 단기간에 이거 거의 뭐 더블인데요? 그러니까요. 단기가 아니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7 이면, 어쨌든 그렇죠. 예, 이분 굉장히 수익 내고 계시는데 궁금하다고 종목 진단이 좀 골고루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랭킹쇼 주제는 대형 교통사고들의 원인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경각심 가짜 특집이죠. 네. 자, 그러면 5위를 한번 알아보죠. 자, 오늘 우리나라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바로 5위를 공개하겠습니다. 5위는요. 네. 졸음운전이 7%, 신호 위반이 7%로 동률입니다. 나빠요, 나빠. 네. 예. 졸음운전, 여러분, 졸음운전 자체가 뭐 졸릴 수도 있죠. 문제는 자꾸 참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에 졸음쉼도 진짜 잘 돼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많잖아요. 조금 많이 졸리다 싶기 전에 이미 좀 한숨 돌리고 가야 됩니다. 많이 졸린 거 몇 번 참잖아요. 눈 감았다 뜨면은 100m, 200m 가는 거예요. 맞아요. 교통사고 예, 한순간이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 졸음 참으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려고 하다가 네. 지금 뭐 몇 년 혹은 몇 개월의 세월을 여러분들이 놓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고 나면 내 인생에서 그만큼의 기간이 사실 훌쩍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졸음 운전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신호 자꾸 걸쳐서 가는 습관이 있는 분들 많거든요. 꼬리물기나 이런 거. 그리고 노란불 좀 들어왔을 때 에이 일단 통과. 최대한 멈춰보세요. 눈에 노란 거 들어오면 멈추는 걸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막 엎질러 가다가 다른 차랑 같이 겹치게 되면 또 큰 사고 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졸음운전, 신호위반 안 됩니다. 자, 네. 5위를 공개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시장의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낙폭 만회해 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 위주로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입니다. 네, 최근 주가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이제 우리 시장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낙폭을 다소 줄여내면서 양대지수 모두 1%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투자자들의 관심은 어떤 종목으로 향했는지 자세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미반도체 올라왔습니다. 마이크론 호실적에 오늘 HBM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미반도체는 10만 원 선까지 안착해냈습니다. 두 번째는 카카오가 랭크됐습니다. 카카오는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출회되면서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8% 넘는 급락세를 지속하면서 6만 3천 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세 번째는 두산에너빌리티 올라왔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역시 3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64,000원 선까지 조정받고 있고요. 네 번째는 네이버가 올라왔습니다. 카카오와 함께 이틀째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에 더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한은의 경고까지 나오면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현재 26만 1,500원 선까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5위에는 삼성전자 올라왔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가 강세 흐름을 보이는 것과 비교되게 오늘 삼성전자는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6만 원 선 지지적 테스트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6위에는 SK하이닉스 올라왔습니다.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SK하이닉스에 그대로 훈풍이 닿았는데요. SK하이닉스도 오늘 장 초반 30만 원 선까지 터치해냈습니다. 이어서 7위에는 애경케미칼이 랭크됐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훈풍으로 인해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 등 하드카본 음극재를 중심으로 2차전지 소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애경케미칼에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급등세를 보이면서 장중에는 12,420원 선까지 경신해냈습니다. 현재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11,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8위에는 한국전력 랭크됐습니다. 한국전력은 원전수의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3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후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까지 유입되며 현재 4% 가까운 상승세 보이며 4만 원 선 회복 여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위에는 미래반도체 올라왔습니다. 미래반도체 역시 3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19,960원, 2만 원 선을 눈앞에 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모두 길게 달고 16% 급등세 유지합니다. 이어서 10위에는 이수페타시스 올라왔는데요. 역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의 투자자들의 이목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수페타시스는 현재 5만 원 선을 회복해냈는데요. 윗꼬리는 길게 단 상황입니다. 11위로 넘어가 볼게요. 11위에는 우진은택 올라왔습니다. 원전 해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원전 폐액 내 물질 제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고요. 6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지속합니다. 현재는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36,000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12위에는 클로봇 올라왔는데요. 클로봇은 또 서비스형 로봇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LG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업하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클로봇도 그동안 급등세를 보여왔지만 오늘은 2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위에는 제주반도체 올라왔는데요. 제주반도체 역시 2거래일 연속 급등하다가 오늘은 5% 가까운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5위에 스맥이 올라왔는데요. 스맥은 S&T그룹의 인수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전일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추가 강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캔들은 윗꼬리를 달고 음봉으로 전하는 상황이고요. 3,435원 선 지나갑니다. 14위에 폴라리스 세원도 올라와 있는데요. 폴라리스 세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세원 3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로보택시용 전기차에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어서 16위에는 카카오뱅크 올라왔는데요. 카카오뱅크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꼽힙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4% 급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위에는 유리기판주 PIE가 올라왔는데요. PIE는 장중에 1,970원 선까지 올라갔지만 캔들은 음봉으로 전환한 뒤에 현재는 만원 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위에는 메가터치 올라왔는데요. 4세대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공개되면서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장 급등하면서 4,885원 선까지 올라갔지만 현재는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19위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올라왔는데요. 동물 대체 시험 관련주로 꼽힙니다. 오가노이드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요. 오늘은 16%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대건설이 또 건설과 원전 모멘텀이 있지만 그동안 급등세를 보여온 만큼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1위부터 20위까지의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반도체와 함께 또 2차 전지주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미국에서 로보택시 시범 운행에 들어갔는데요.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이 상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2차 전지주에도 본격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테슬라 로보택시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2차 전지주들도 해뜰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자, 그러면 전문가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전략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선은 질문 안에 보면은 테슬라가 이제 로보택시 출시하려고 참 많이 노력했었죠. 그리고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일단 평가는 좀 갈리고 있긴 합니다만 국내에서 그럼 수혜주가 무엇인가 했을 때 사실 2차 전지랑은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차라리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좀 같이 움직일 수 있겠죠. 뭐 퓨런티어라든지 관련된 아무래도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뭐 HL 만도 정도가 자율주행 제대로 하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 사실 대부분이 없습니다. 국내에서 자율주행 종목들은. 그래서 대부분 테마로 좀 움직이는 형태를 많이 띠고 있죠. 아니면 센서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쪽도 뭐 자율주행이랑 관련 있지 않나 하는 정도 엮이는 정도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은 자율주행 종목들이 원래 수혜인데 국내에 없기 때문에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고 2차 전지는 사실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겠으나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2차 전지를 한 비중을 한 20% 담고 싶어요. 지금부터 한 1%씩 모아가는 정도는 해볼만 하다 정도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이야기 드리냐면 우리나라 증시에 한 2,500개 정도 종목이 있는데 지금 2차 전지 정도의 업황을 지니고 있는 종목은 너무나도 많아요. 네, 성장성을 보장할 수 없는 단계에 있고 아직은 숫자로 찍히는 것들이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좋은 내용은 나오고 있는 기업들 한 1,000개는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다 사야 되냐라고 물으시면 그렇진 않잖아요. 어차피 주식 투자라는 거는 2,500개가 되는 종목을 내 포트폴리오에 한 10개 종목을 세팅한다라면 10개로 압축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제일 좋은 거 담기에도 고르기가 힘든데 저는 굳이 이제 지금 안 좋은 단계인데 앞으로 좋아지겠지 하고 사야 되는가 하면은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고 가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 레벨에 맞춰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공통적으로 드리는 의견인데 예를 들어 일부 비중을 갖고 나는 중장기로 보겠다 하는 거는 가능한 영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막 내 포트폴리오 100에서 막 70, 80씩 채워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많이 고생하셨을 거예요. 저는 이번에 반등기,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오면 따라서 순환매가 열심히 돌고 있는데 2차 전지도 반등 같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럴 때 좀 비중을 줄여 놓으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데이터들까지 이야기 설명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 시간상 그건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2차 전지를 제가 바라보는 뷰는 올라왔을 때 시장이 또 도와주고 있을 때 비중을 좀 줄여서 좀 리스크를 최소화하자 정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멘트를 기대하셨던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일단은 김근우 전문가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봐서 조금씩 사모으는 건 괜찮지만은 2차 전지만큼의 업황과 상황을 가지고 있는 섹터들 더 매력적인 섹터가 더 많기 때문에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숙제를 남겨주시네요. 네.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자 좀 보겠습니다. 1,700명 정도 와주셨고요. 오늘 종목 진단 신청이 평소보다 좀 많아요. 보니까 뉴로메카 로봇주도 있고요. 두 분이 신청해 주셨어요, 뉴로메카.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동원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2차 전지입니다. 그리고 소금인형님, 그렇죠. 원전 대표주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울랄라 제주님이 솔트룩스. 확실히 오늘 좀 충격이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서둘러서 종목 진단 요청 들어온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저희도 게시판에서도 이 수급, 개인 수급이 오늘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 얼마 전에도 그랬었죠. 우리 이란과 이스라엘 이슈가 터졌을 때도 낙폭을 빠르게 만회할 수 있었던 배경에 이 개인 투자자들의 강력한 매수였는데 오늘도 개인 투자자 거래소에서 한 8천억 넘게 삽니다. 이 부분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게요. 게시판에서도 이거 살까요? 저거 살까요? 이런 질문이 많아요. 그렇죠. 지금 또 삼성전자 매수할까요? 이렇게 진단 신청을 해주고 계세요. 확실히 요즘에 그 정말 폭등을 했던 종목들이 오늘 급락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이제 슬슬 다른 종목으로 가? 또는 아니면 이때가 기회야 하고 이거 새로 들어가? 맞아요. 이런 분들
고민이 진짜 많은 오늘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미카엘님께서도 종목 신청 많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좀 달려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보죠. 가자님께서 올려주신 계룡건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테마성으로 좀 움직였던 종목인데 사신 가격이 21,900원에 사셨대요. 네. 어제 종가가 딱 21,900원인데 어허. 네. 오늘은 다소 좀 밀리면서 손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10% 정도 들고 계신다고 하고요. 앞으로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계룡건설은 어떤 점을 포인트로 봐야 될지 매수가하고 현재가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김근우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저 이 종목은 좀 들고 가도 된다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시총이 뭐 큰 기업은 아닙니다만 뭐 돈을 못 벌고 있다거나 하는 형태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매출이 굉장히 꾸준하죠. 다만 이제 지역 사업에 좀 의존하는 형태가 강하기 때문에 충청도 지역에서의 건설사 중에선 계룡건설이 굉장히 탄탄한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확장성에서 좀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동안 소외를 받은 건데, 여러분 이런 기업들은 유심히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PBR 기준으로 보면 0.2배대죠. 그러니까 굉장히 싼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 주목도를 못 받았고. 근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7월 4일까지 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7월 4일까지 상법 개정 통과시키겠다거든요. 이런 구조로 가면은 계룡건설 같은 애들은 서서히 이제 올라가는 구조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여기다 덧붙여서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여당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 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공약 중에 하나였던 행정수도 이전이 있었죠. 이거 특별법 이제 어제자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도 완전 이전, 이제 완성편의 법안을 발의한 건데, 실제로 9월에 이제 본회의가 있어요. 국회에서. 저는 9월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랬을 때에는 계룡건설은 대표적인 수혜주로 뽑힐 겁니다. 지금 세종시 이전 관련해서 종목들 몇 개 움직이는데 그중에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게 계룡건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가격권에서 천천히 모아두는 거, 비중 좀 사두는 거는 저는 괜찮은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또 한 번에 많이 사는 분들 계실 텐데 분할로 좀 나눠서 평단 관리만 하면서 보면은 9월 이내에 좀 가격 상승 폭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전에 이제 테마로 좀 많이 올라갔던 구간이 한 3만 원 정도 레벨인데, 여기까지 원웨이 상승은 좀 어렵겠지만 기간 투자했을 때에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얘가 지금 보면은 막 급등했다가 지금 쉬어가는 구간이잖아요. 이럴 때 좀 사두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사셨고, 그리고 다른 테마주들에 비해서 재무 상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건전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고 하신 거라면 지금 이 질문하신 분은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좋은 타점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이거 빠질 때마다 조금씩 더 담으셔가지고 지금 비중이, 잠시만요. 비중에 10% 사셨는데 한 20%까지 채운다고 생각하시고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한 번에 사지 말고 나눠서 분할 매수하시고요. 네, 그 정도 얘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잘 하셨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20% 사가지고 봐야 될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3만 원 구간까지는 기간 투자했을 때 올라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계룡건설입니다. 잘 사셨다고, 더 사셔서도 된다고 이렇게 또 의견을 드렸으니까 오랜만에 또 확실한 칭찬이 이렇게 또 나와요. 네. 네. 자, 그리고 이 확실히 오늘은 종목 진단의 날인 것 같습니다. 요 며칠 동안은 진단 요청하는 그 얘기보다도 네. 그냥 개인적인 얘기들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랭킹 얘기. 주제에 관련된 얘기들 사담이 좀 많았는데 어제 고기요 6.25 얘기도 했었고. 그렇죠. 네. 근데 오늘은 거의 그냥 종목 진단이에요. 시장 얘기예요. 지금 미칼님도 종목 신청이 많네요 하면서 추풍령님 안녕하세요. 이 인사말이 잘 안 들어올 정도로 꿀벌 주니님 인포뱅크, 네. 이상봉님 PSK, RED 토파즈님 대덕전자, 네. 그리고 내 눈엔 님께서 LS마린 솔루션, 청도 반신님께서는 롯데케미칼, 나비님은 YG넌. 정말 다양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중에서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근우 전문가님 계속 수고해주고 계시는데 이번에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이 종목도 빨리 봐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뚱이 언니님께서 올려주신 코롱인더예요. 이 종목을 58,100원에 사셨대요. 사실은 종목명만 보고 수익 내지 않으실까 싶었는데 이분도 오랜 기간 들고 오신 그런 예.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58,100원에 비중도 꽤 있으시죠? 20% 비중입니다. 코롱인더가요. 이번 주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상당히 무거운 종목인데 이번 주 들어서만 벌써 30% 정도 올랐고 오늘도 신고가에 이런 장세에서도 10% 정도 급등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왜 요즘에 강한지도 좀 궁금하고요. 우리 뚱이 언니님께서는 아직 손실 구간이신데 어떻게 해야 될지 김근우 전문가님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이제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다양한 사업을 하죠. 그래서 보면은 과거에 2차 전지가 굉장히 분위기 좋았을 때 2차 전지 사업도 했고, 폐배터리도 했었고요. 뭐, 이제 분리막에 들어가는 이제 기술 중에는 이제 멤브레인이라고 해서, 이 기술 가지고도 한번 크게 상승을 했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용 이제 에폭시라고 해서 이제 증설까지 하겠다 이것까지 얘기가 나온 건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소재 단위 그리고 화학 단위에서 코오롱인더가 애초에 베이스가 잘 잡혀 있어도 그래요. 그래서 다양한 걸 트라이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마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영업 캐파도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대부분 이것저것 한다 그러면 말뿐인 기업들이 많은데 코오롱인더는 사실 그 정도 아니다. 실제로 그거 가지고 매출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은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 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구조는 괜찮은 구조예요. 그래서 막 그 다른 테마주들 급등하는 것처럼 판단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은 이게 평단이 좀 많이 높죠. 자, 이제 이런 구조면은 조금 어렵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가지고 내 뜻대로 안 가네 하고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보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 눌림목 주네 하면서 이렇게 매수를 해놓으면 또 시세 볼 수 있고 이런 건데 주식이라는 게 이게 잘못 물려서 기다리게 되니까 좋은 상승이 나와도 그다지 효과가 별로 없는 이런 구조가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고점에 물리면 좀 손실 보더라도 정리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좋아요. 그게 아니면 아예 그냥 고시총주들 위주로 포트를 편하게 좀 깔아두시는 게 좀 좋고 그건 좀 팁으로 말씀드리고요. 자, 하여튼 코오롱인더는 좀 더 갈 겁니다. 이거는 그냥 중장기로 본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두세요. 이거 추가 매수도 하지 마시고 그냥 두고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제가 아까 PBR 기준 이야기 드렸죠. 지금 이번 현 정부 같은 경우는 PBR 0.8배까지는 모든 종목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게 이번 이제 상법 개정의 세부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그럼 코오롱인더가 가지고 있는 지금 0.3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은 수치거든요. 앞으로 올라갈 길이 더 많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끌고 가자 이런 형태로 판단하시되 얘는 매도하지 마시고 얘 매도한 걸로 다른 거 살 거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또 내가 현금 비중이 너무 없어가지고 매도해야 되는 게 아니면 그냥 끌고 가셔가지고 손실 안 봐도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비중으로는 또 다른 섹터에 관심을 두시되 이렇게 코오롱인더처럼 좀 저PBR 종목들,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지금 눈여겨보시면 찬스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다른 비중을 써서 기회 손실을 방지하시고 코오롱인더는 기간 투자하셔가지고 손실 안 보고 나오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코롱인더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그대로 홀딩하시고요. 더 사지도 마시고 꾸준히 그냥 들고 가신다면은 손실 안 볼 만한 종목이다. 다만 이 나머지 비중으로는 다른 섹터에서 좀 더 다른 수익을 모색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대응 전략 세워드렸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신 김근우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 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가볼게요. 우리 다음에 함께 해주실 분이 미리 좀 인사를 주셨군요. 이종목 전문가님. 어떻게 저런 문제를 내는겨? 하면서 미스터 진단 사상 최고치 갱신을 해야 되는데 저래서 되겠어요? 그래요. 오늘 저도 주제를 잘 골라보려고 노력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이종목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을 합니다. 네. 네. 이종목입니다.
네. 사실 상정웨이커 우리가 한 가지 잊은 게 있어요. 맞아요. 4위를 먼저 공개하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래, 지금 막 자꾸 등장을 해주시니까. 자, 전문가님 잠시만요. 저희 오늘 레이키쇼 주제 4위 딱 공개하고 인사말 제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교통사고 키워드로 해서 우리나라 대형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교통사고 참 일어나서는 안 될 얘기들인데 이 원인들을 보고 우리가 미리 경각심을 갖자는 의미죠. 네. 자, 5위가 졸음운전 그리고 신호 위반 각각 7%로 동률이었습니다. 자, 과연 4위는 어떤 걸까요? 그 원인 4위를 공개합니다. 4위는 전방주시 태만입니다. 그래요. 아까 이야기해 주셨죠. 우리가 네. 자꾸 이 스마트폰을 올려다보고 맞아요. 거의 그리고 내비도 봐야 이러니까 되고 문제인 이러다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고가 나는 일이 많다. 이게 11% 득표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1, 2, 3위 오늘도 이종복 전문가께서 아마 제대로 맞춰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전문가님 다시 나와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자, 오늘 이 교통사고를 키워드로 해서 주제를 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특히 대형 교통사고입니다. 사망자가 3명이 이상이 발생했거나 사상자가 20명 이상이 되는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을 추적해 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던 거예요. 자, 지금 남아있는 게 운전 미숙, 부주의, 그리고 과속, 음주까지 있습니다. 이거 뭐가 1위일까 참 어려운 항목들이 남아있거든요. 1위를 뭘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유창호 앵커가 낸 거죠? 맞아요. 오늘은 모둠 종목 진단 없고 왜요? 그다음에 안 돼요, 안 돼요. 중간에 말 끊지 말라고 나도 발언할 기회를 주세요. 이종복은 안 좋은 거는 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고잖아요, 사고. 사고 막 이런 거는 우리는 기억하고 싶지가 않고 막 이런 거는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나는 딱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워낙 또 특출나니까 패턴이 딱 있어요, 이것도. 지금 보면 전방주시 태만, 졸음 신호 위반, 운전 미숙 부주의. 저 운전 미숙 부주의는 저거 100% 3등일 거고. 그다음에 음주 과속인데 예. 이건 보통 대형 사고는 과속할 때 대형 사고가 많이 나고 음주 운전도 사고 나면 대형 사고거든요. 자,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넘는데 그 수백만 명이 다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차를 끄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보다는 과속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것은 주요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 이제 어려운 거거든요. 이건 내가 봤을 때는 과속이 맞을 것 같은데 음주가 빨간색에 있단 말이야. 내가 유창호 앵커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예. 기역, 니은, 디귿, 리읒 해갖고 그죠? 기역, 니은이 이거 순서가 우리 세종대왕님이 이거 만든 거 맞는 거죠? 색깔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과속이죠. 주요 원인 중에 핵심은 과속이고 그다음에 음주.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자, 진단 이걸 맞춰야 예. 미스터 진단이 7,500명이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힌트 이게 부탁드려요. 색깔을 따라야 될지. 색깔 아니면 필요 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속이 맞는 거지 뭐. 자, 과속, 음주, 운전 미숙 순서 이렇게 맞춰주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겠고요. 네. 자, 과속, 음주, 운전 미숙 이 순서가 과연 맞을지 조금 이따가 제대로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이종복 네. 전문가님 보고 토마토 오늘 가입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종복 전문가께서 오늘도 모둠 진단을 해주는 모습을 아마 이분이 보고 싶어서 예. 그래서 오신 게 아닐까 싶어요. 와, 그래요. 아니, 예.
지금 이 정답을 맞춰가는 동안에 이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도 네. 계속 나오고 있네요. 박보영님 아쉽네 과속, 영아님 음주. 음주와 과속이 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요. 이종보 전무관님 의견대로 과속하는 분이 음주보다 더 많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음주를 더 싫어할 뿐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다 그러면 사실 안 좋은 거긴 해요. 맞아요. 다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종국 전문가는 논리적인 추론 하에 예. 과속이 더 많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임리얼님 차고행은 절대 과속 위반하지 마세요. 과속 스캔들. 이거는 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러면 점점점. 첫 번째 종목부터 좀 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묵직하게 들어갑니다. 유튜브 아리스님의 종목인데요. 이거 반도체 그 중에서 1등.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죠. 제가 아까 전에 부럽다고 예. 했던 분이 이분이에요. 이야, 매수가 1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요. 17만 660원에 10%더 중개 진단 부탁드립니다. 더 중기. 30만 원 다 됐어요. 와, 전문가님, SK 하이닉스인데 17만 원에 사셨대요. 30만 원 다 됐습니다. 이거 더 끌고 가는 게 맞습니까? 이제 비중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러분 미리 얘기 드릴게요. 이제는 2222가 아니고 2500이어야 돼요. 빨리 무조건 2500 만드시고 뭐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이종복이가 가장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그죠? 빈번하게 그죠? 그리고 자주 얘기한 섹터가 대표적으로 반도체지 않습니까? 반도체는 주문 실수해도 그냥 20% 수익 난다가 624에서도 얘기가 됐었고요. SK 하이닉스가 이게 압권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게 3,000명 릴레이 상담해갖고 그때 그 하이닉스 이거 미스터 진단에서 30 좀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랭킹쇼도 보이죠, 여기. 4월 24일. 이게 17만 원대 물어본 사람이었어요, 이때도. 그래서 내가 저 때는 뭐 20만 원을 넘어갈 수 있는 감이 있다 하면서 걱정하지 마셔라 하면서 이 관세 폭탄 터졌을 때 이건 알고 가셔야 돼요. 뭐 간단하죠, 이거. SK하이닉스 00660. 30만 원은 이제 단기 저항인데 지금 주식시장 오늘 보시면은요. 주식시장도 선물이 10p 가까이 빠지다가 그러니까 고점에서 빠진 게 4p잖아요. 저점에서 올라간 게 5p요. 여러분. 이거는 시장이 여지없이 변동성은 있는 거지 무너지거나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인사이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분이 비중이 10%니까 이걸 우리가 트레일링이라고 해가지고 다소간의 흔들림이 나올 수 있는 걸 견딜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목표가는 32만 5천 닉스가 되겠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또 우리가 실시간으로 계산기를 두드릴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면은 25 빼기 점 그쵸? 예. 이 랭킹쇼에서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목표가를 32만 5천 원에서 33만 원으로는 드리는데 내일 미스터 진단 7,500이 넘어갈 시 10시 15분까지예요. 이 하이닉스도 그럼 내가 추가시킬게요. 이 주식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움직이는 거에 최종 목적지. 그죠? 아마도 앞자가 또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예, 결론. 문제는 유창호 앵커가 하겠습니다. 네, 아니 SK 하이닉스에 대한 내용보다 뒤 내용에 지금 집중력을 확 뺏겼습니다. 앞자리가 또 바뀔 수도 있다고. 지수가요? 예? 아니, 코스피 지수가 앞자리가 바뀌면 4천 라인 가는 거잖아요. 그 얘기였어요? 저는 SK 예. 하이닉스 앞자리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전번에 지수 얘기 맞죠? 하이닉스 맞죠? 아니 하이닉스 얘기예요. 역시 하이닉스 상호 얘기예요? 앵커가 정말 좋아. 놀랐어요. 정리력이.
알겠습니다. 저는 지수 최종 목표치인 줄 알고. 예, 그래서 예. 우리 시청자님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 더 네. 중기적으로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32만 5천 원, 33만 원 요 정도까지 거기에다가 최종적인 목표가는 네. 또 내일 미스터 진단에 이 여러분들의 호응을 보고 추가적인 또 플러스 알파의 코멘트를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궁금하시면 또 내일도 함께해 주셔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일단 뭐예요? 2,100명이 넘어갔네요, 갑자기 동접자 수가. 지금 400분만 더 모셔오세요. 예, 2,500명 되면 또 예. 아주 강력한 뭔가 투자 힌트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들국화님 40만 예. 닉스 가자 해주셨어요. 40만 닉스 얘기만 들어도 좋네요. 그 그러니까요. 정도면 지수가 얼마큼 가야 되는 겁니까? 맞아요. 그렇기도 하네요. 그리고 그때 되면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자,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네. 400만 닉스 외친 사람 누구야, 이거? 우리 토마토 츠코토, 이렇게, 우리 설레바는 필패라는 말이 있죠? 너무 숫자가 커지면은 괜히 불안해집니다. 바숑님께서는 네. 하이닉스 그럼 지금 담아도 될까요? 하셨는데 저희가 하이닉스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네. 내일 여러분들이 또 미스터 진다에서 또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얘기해 주세요. 로봇주 한 말씀 해주세요 하면서, 로봇주가 며칠 전에 확 튀어 올랐다가, 한 하루 이틀 또 내려오다 보니까, 겨우 하루짜리였어? 맞아요.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코롱인더 종목 진단 신청 올라오는데 저희 좀 전에 했으니까 방송 네. 살짝만 앞으로 돌려봐 주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고요. 네. 다음 종목 진단 바로 넘어갑니다. 오늘도 볼링 연습님께서 이분이군요. 올려주신 종목 재룡전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 사신 가격이 42,500원입니다. 비중이 15%인데요. 요즘 밀리는데 앞으로의 전망과 매도가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지금 주가는 4만 원대 초입까지 살짝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청자분 그래도 약손실 구간이니까요. 만회할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의 전략 세워주시죠. 전문가님. 이게 박상정 앵커가 왔으니까 내가 실력 발휘해드리는데 이분 초보 중에 초보, 완전 생초보. 그죠? 얘기해주고 여러분 이 종목은 정수리 주식과 고점에서 매수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천지가 개벽할 만큼 좋은 주식이라고 해도 좋은 얘기를 안 해요. 그 습관을 고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재룡전기는 3만 원대 있을 때 이게 시청자 공약으로 추천한 거예요. 우리 박상정 앵커 머리 좋고 유창호 앵커도 머리 좋잖아요. 저분이 매수한 것은 4만 2천 원이거든요. 4만 2천 원이면요. 3만 원 쪽에서 40%가 올라간 거예요. 이게 올라간 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내가 추천한 가격에서 샀으면 한 40% 가까이가 수익을 냈을 때 저분은 산 거예요. 이거 고치세요. 대신 초보자라는 점 그리고 유창호 앵커가 사고 문제를 냈으나 그 사고 수습을 잘한 점을 미루어 이분은 5%는 추가 매수 의견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악의 구렁텅이를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는 4만 2천 원에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언저리부터 여기까지 저점 분할 매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알려줄게요.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분할 매수를 할 때는 수익이 안 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얼마까지 빠질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사자마자 수익을 원하시면은 주가가 저렇게 조정을 받다가 21선 근처든 121선 근처든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조그마한 도치가 나거나 양봉이 나는 흐름이 나올 때 사면 사자마자 먹을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 한번 해드렸네요. 매수가 높은 건 반성하라. 이런 진단 내가 지난주 미스터 진단에서 얘기했죠. 한미반도체도 심지어 그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매수가 높은 건 반성하라. 주가가 조금 더 밀리면 5%를 더 사도 된다. 그리고 중기적으로다가 목표가는 기본 5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5만 원을 가려면 조금의 시간은 필요해요. 마치겠습니다. 네, 재룡전기 말씀드린 포인트가 있죠.
너무 높은 주가에서 덥석 물지는 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재량직이 5만 원까지 라인이 나왔지만 앞으로 투자하실 때는 이 교훈을 꼭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투자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따끔한 조언과 함께 또 이런 달달한 선물도 주셨잖아요. 네.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하면 5% 정도 추가 매수 가능하고 따라서 목표 주가는 한 5만 원 정도까지 다만 시간 투자해 주시고요. 예. 이것까지 기억해 주시면은 100점짜리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는 2,200명 가까이 와주셨습니다. 은별님 새로 와주셨는데, 네, 전문가님? 자, 여러분. 2,500 가기 전에 네. 2,222가 넘어갈 것 같으니까 릴레이로 이토마토 삐리 권한으로 대신 반도체든 2차 전지든 로봇이든 근데 지금은 반도체를 모둠으로 주는 게 투자자들한테 유리해요. 왜냐면은 반도체 쪽은 지금 그냥 사면 무조건 수익 나거든요. 2차 전지는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가면서 수익이 날 거고 로봇 쪽이 아까 재룡전기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조종 중에 있잖아요. AI하고 로봇은 만약에 그쪽을 모둠으로 주면 그쪽 종목은 다음 주 후반에서 달 바뀐 첫 주에 수익 날 거예요. 근데 이토마토 피리한테 어떤 섹터는 언제 수익 나는지 얘기했으니까 모둠으로 한번 네 종목을 한번 트라이 해보라고. 섹터는 PD가 알아서 하세요, 그냥. 예. 네, 좋습니다. 벌써 이제 슬슬 뭐가 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창호 앵커 예. 이 사고 설문조사 보고 꽁꽁 얼어붙었던 전문가님 마음이 한 2천여 분 넘게 들어온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그래요. 녹여주신 거예요. 역시 여러분이 많이 와주셔야 네, 저희가 제대로 시청자분들의 돌아갑니다. 힘이에요. 예. 2,200명 넘겼고요. 자, 지금부터 종목 진단을 계속 가볼 텐데, 신청이 지금 진짜 많이 들어오거든요. 회는 모듬 회, 종목 진단은 모듬 진단. 그쵸? 오늘도 네, 가야죠. 모듬 그렇죠. 진단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바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우리 제작진이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지금 반도체 종목을 4개를 바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딱 지금 전달해 줬는데, 반도체 모둠 진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유튜브 아지랑이님의 주성 엔지니어링 33,500원에 10%인데요. 오늘 조금 반응을 보이는데 일부를 정리할지 아니면 그냥 홀딩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사실 매수가보다는 조금 내려와 있는 정도고요. 맞아요. 그리고 제주반도체. 어제 급등했어요. 정말 이번 주 들어서 급등한 종목이죠. 제주반도체는 15,200원에 10%입니다. 수익 구간이세요? 제주반도체 지금 17,000원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종목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기판 관련된 종목이죠. TLB입니다. TLB는 따상님의 종목이고요. 18,560원, 10%에 현재는 22,000원까지 올라와서 수익입니다. 네. 근데 오랫동안 보유를 했다고 하시네요. 수익을 더 많이 볼 수 있을지 목표 주가. 그리고 촌만영님께서 매니영님이신가요? 안녕하세요. GST입니다 하셨는데 매수 가격이 22,000원입니다. 10% 비중이죠. 액침 냉각으로 부각됐었던 종목인데 반도체 소부장 주력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반등이 가능할지 이런 질문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제주 반도체, TLB와 GST까지 네 종목을 지금 바로 저희도 전달받았는데 바로 분석 시간 없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맡기겠습니다. 와, 전 지금 유창호 앵커가 말하는 걸 지금 화면에 쓰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야, 근데 이렇게 주긴 주는. 나한테 먼저 줬어야지.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아시죠,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주성이 제주에 있는 반도체면 울릉도에 있으면 울릉도 반도체냐 하고서 이거 지난주 미스터 진단 히트 종목이잖아요. 당장 추가 매수라고 했던 거고. LBLB, TLB가 이 종목은 기판에서 셈텍, 그다음에 대덕전자,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그다음에 DLB 이 네 종목밖에 안 봐요. 내가 다 아는 주식이고, 그다음에 SS, GST 대표님 관상 맞죠, 여러분? 예. 근데 이분 조금 높네요. 반도체 소부장 주력은 아닌 것으로 보이면서 이걸 왜 샀어?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등 나오는데 일부 정리할지 홀딩해야 될지 33,500원부터 갈게요. 이게 주성이거든요. 지금 매수가가 33,500원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지금 32,500원이고요. 주식 손해보고 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완벽한 주식을 샀으면서
요것은 조금 더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단기간에 조금은 흔들릴 수는 있어요. 흔들릴 수는 있으나 결국은 내가 봤을 적엔 여기도 보세요. 제가가 아니고 내가라고 하잖아요. 이거 각인시키는 거예요. 최소 36,000원 위로 올라갈 때 그때 챙길지 말지를 고민하셔라. 이 주성이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력한 에너지를 모아서 신고가가 나올 수도 있는 주식이에요. 이거 넬론 파실 겁니까? 하고 그다음 제주에 있으니까 제주 반도체면 청주에 있으면 청주 반도체냐 숨찹니다. 이분 이거 내가 이거 한 18,000원에서 2만 원대를 얘기했었던 건데 뭐 본인이 얼마만큼의 욕심을 낼지 모르겠지만 단기는 지금이 1차 저항이에요. 그리고 주가가 약간의 흔들림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2만 원 돌파 여부가 나도 장담은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초딩 수준으로 얘기해 주면 2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25,000원에서 27,500원인데 일반인한테 15,200원에 산 주식을 27,000원까지 가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논리적이지는 않죠. 우리는 되게 논리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드리고 싶냐면 향후에 주가가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더 사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주가가 2만 원 언저리에 왔을 때 일부 익절 단기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25,000원 언저리는 트라이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LBLB, TLB 옛날에 TLB가 있으면 가수의 B가 있는데 뭐 비슷하게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올 1월 달에 실시간으로 관심 있게 보라고 했던 주식이 바로 이 TLB입니다. 이 랭킹쇼에서. 근데 지금 보시면 주가가 25,000원하고 22,000원 요 사이는 상당히 강력한 저항의 역할이 되는 거거든요. 이 주식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청자님이 언제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의 눌림목이 나올 시는 조금은 조정을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한번 약간 에너지를 모으고 가야 그 다음이 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가 단기 저항이고 일단 여기서 팔고 더 멋진 반도체로 들어갔다가 이 주식이 2만 원 언저리로 올 때 다시 살려고 한다면 지금이 익절. 에이 나는 그냥 비 보고 갈랴. 그러면은 약간의 흔들림은 있으나 그 다음에 이 주식의 목표가는 27,500원에서 3만 원이다. 요것은 시청자님이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GST 보세요. 22,000원이면 보세요. 가장 초보스러운 말을 한 분이 매수한 가격을 보시면 역시 최꼭대기지 않습니까? 주식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13,000원 언저리에서 22,000원대까지 올라간 주식을 사서 얼마를 먹겠다고 샀니? 이걸 먼저 본인이 생각해 보세요. GST를 만약에 사서 돈을 벌려고 했던 분들은 매수를 어느 가격에서 했어야 돈을 벌 자격이 되는 사람이냐면 18,500원권이거나 그 이하에서 샀어야 이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22,000원에 산 사람은 자격이 없냐? 아니 22,000원에 산 사람들도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고생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부류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정수리에서 사지 마세요. GST 나는 2만 원을 깨면 추가 매수 의견, 강력 추가 매수. 그죠? 그래서 20%를 좀 가지고 가고 기본 목표가는 25,000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도체 4가지 종목을 순식간에 살펴드렸습니다. 와, 저희도 전달을 받자마자 그냥 바로 넘겨드렸거든요. 주성 엔지니어링과 제주 반도체, TLB 그리고 GST까지 반도체 거의 특집으로 모든 진단해드렸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2차 전지 4개 주세요. 이따가. 이제 좀 전에 전문가님이 반도체 슬쩍 던지니까 게시판에 반도체 종목으로 도배가 됐거든요. 뭐 설정스, 테크닉, 퀄리타시스 굉장히 많았는데 4개 소화를 했고 2차 전지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올려주세요. 이거 반응 또 뜨거워지겠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2차 전지 잠시 올려주실 동안 랭킹 잠깐 보고 올까요? 숨 좀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자는 의미죠.
자, 세 가지가 남아 있는데 운전 미숙과 음주, 과속 중에 그 주요 원인 3위는 바로 이겁니다. 3위는 바로 운전 미숙 부주의죠. 전문가님이 이거 3위라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맞죠? 자, 이제 순위가 음주와 과속만이 남아 있는데 과연 이거 1, 2위는 어떻게 될지 이거는 조금 이따 공개를 해드릴게요. 네, 내 실수라고 해서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숙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내가 네. 운전이 좀 서툴다 하시면은 큰 길, 사람 많고 차 많고 이런 데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확실히 요즘에는 운전면허 따고 나서도 운전 기술을 알려주는 곳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요. 네. 1시간 동안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관심 갖는 종목들 그 변화를 지금부터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시장의 관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에 하나비전이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SK하이닉스 훈풍 속에서 TC본대 재편 수혜주로 공급받고 있는 하나비전이 올라왔습니다. 하나세미텍까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 한미반도체와 함께 하나비전 급등하고 있고요. 하나비전은 오늘 장중 고점 54,000원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어서 12회 DLENC도 새로 올랐는데요. SMR 사업과 함께 탄소 포집 등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 또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고점은 65,400원 선까지 올라갔지만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현재 캔들은 음봉으로 전환했고요. 57,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3위에 파미셀도 새로 올라왔는데요. 줄기세포 사업 협업 소식에 이틀 연속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현재는 13,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5위에 이연제약도 새롭게 랭크가 됐습니다. 이연제약이 조금 전에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요. SM바이오사이언스와 GLP-1 계열의 비만 당뇨 치료제 완제품 생산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26%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까지 경신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16위에 SKC도 올라왔습니다. SKC 글로벌 빅테크와 퀄테스트를 진행 중인데요. 유리기판 대폭 증설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점 11만 7,300원까지 올라갔고요.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11만 6천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위에 소금 관련주로 꼽히는 인상가도 오후장 급등하면서 1,535원까지 터치한 후에 현재는 상승폭을 일부 반납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가 급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는 7% 넘게 밀려나면서 26만 초반대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는 더 낙폭이 깊습니다. 현재 8.9% 하락하면서 6만 3천원 초반선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그동안 AI 관련 정부 정책 수혜주로 급등세를 보여왔습니다. 특히나 자회사의 스테이블코인 도입 기대감 속에서 급등 랠리를 보여왔던 네카오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경고까지 나오면서 오늘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저가 매수 기회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네이버와 카카오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더 매수 매력이 높을까요?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 이야기입니다. 이 종목 전문가께서 올해 초였나요? 지난해 말이었나요? 2025년 최고의 주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네이버와 카카오. 요즘에 뭐 난리도 아닙니다만 이런 가운데 오늘 갑자기 급락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이 질문 하는 겁니다. 맞아요. 매수 기회입니까? 매수 기회인데 여러분 이게 또 우리 진행자분이 신의 한 수를 안 보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신의 한 수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우선 내가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매수 기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진행자분이 네이버나 카카오 중에 얻은 게 좋냐라고 물어봤는데 둘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매매 스킬이 필요한 건데요. 내일 미스터 진단 7,500을 넘어가면 10시 15분이에요. 바뀐 마음속의 목표가를 이야기하겠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유창호 앵커가 나하고 미스터 진단 방송 지금 3년 회수로 4년째거든요. 이게 2025년 최고의 주식이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찍어서 줬던 게 네이버였어요. 그리고 카카오도 같이. 상당히 좋게 얘기하는데 우선 이거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얘들 시총을 합치면 70조예요. 네이버가 지금 40조짜리고요. 카카오가 30몇 조 후반일 거예요. 27조, 어제 30조에서 이제 주가가 밀리니까 27조로 내려오긴 내려왔죠. 합쳐보세요. 40대 27, 30은 70조 여원 되는 거거든요. 70조가 5%만 올라가도 350조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350조짜리입니다. 삼성전자 1% 빠져도 네이버, 카카오가 둘이 합쳐서 5%만 올라가도 지수가 올라가요. 근데 지금 종합이 단기간에 너무 급등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소외받으신 분들 어서 와. 이 토마토는 처음이지. 이걸 4월 달부터 봤었어야죠. 보시면 종합이 2284를 올려서 2300으로 놓을게요. 3229를 내려서 3100으로 놓을게요. 한 800 정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올리고 내렸으니까 거의 900이 넘게 올라간 거예요. 며칠 만에? 50여일 만에. 그러니까 저렇게 급등한 주식은 당연히 밀려야 되는데 말 그대로 종합이 연속적으로 여기서 계속 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격을 좁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주식은 조금 조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는 게 아니고 추가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매수하시고 싶으면 이런 거는 조금 시간을 두면서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은 사지 않으시는 거고 이후에 조금 더 빠졌을 때, 그죠? 최소한 카카오는 6만 원을 깨서 5만 뭐 중후반대 뭐 이런 쪽으로 내려왔을 때 매수 타이밍을 노려야 고생을 하지 않는 거지. 오늘은 한 번에 사진 마시고요.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것은 내일 미스터 진단에서 또 얘기해 드릴 테니까 매수, 조종시 매수는 100% 여러분들한테 맞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둘 다 좋다. 대신 가격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저점 매수를 할 거냐, 한 번에 매수할 거냐, 요런 거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 정말 온 국민이 관심 갖고 있는 바로 그 종목에 대해서 지금 당장보다는 약간 더 내려갔을 때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어쨌든 사도 좋다. 분할 매수 전략.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6만 원 살짝 아래 내려오면 그때부터 조금씩 사시고 더 자세한 사항, 사실 매수도 스킬이 필요하잖아요. 네. 궁금하시다면은 내일 미스터 진단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앞서 이종목 전문가께서 이야기하셨던 2차 전지 모둠 진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저희도 지금 좀 놀랐는데 네. 방금 전달받았거든요, 제작진에게. 5개 종목이 이래도 되나 싶은데 이게 한번 맞나 해볼까요? 싶은데요. 지금 아마 이종목 전문가께서 네. 이 종목 5개가 뭔지도 모르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지프앤 푸조 넘버원님께서 자동차 갖고 계신 줄 알았더니 하나기술 2차 전지 장비주죠. 이거 진짜 바닥에서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26,900원에 20%입니다. 그리고 ABC 가나님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 종목 오늘 좋죠? 윗꼬리가 꽤 많이 달리고 있긴 합니다만 오늘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네. 매수 가격은 46,000원. 오늘 들어가셨을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15%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전고체가 많이 움직이죠. 네. 한농화성도 있습니다. 16,000원에 15%.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어쩌면 오늘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자, 3종목 있고요. 그리고요. 지금 앞에 3종목은 그래도 좀 수익을 일정 부분 내고 계시거나 이슈도 있거나 오늘 좀 오르거나 하는데 난이도 좀 더 높여보겠습니다. 과연 전문가님한테 어려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소피아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이 종목이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네. 69,000원에 사셔가지고 답답하네요. 다행히 사신 가격보다 지금 위쪽에 있습니다. 근래 사셨어요. 그리고 비중은 5% 추가 매수할까요? 라고 다소 여유 있게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고 마지막입니다. 5번째 종목은 바닐라 라떼님께서 올려주신 LG 에너지 솔루션. 이 종목만 보면 마음 아픈 분들 많으시죠. 공모고 할 때만 하더라도 국민 공모주였는데 그렇죠. 49만 원에 사셨어요. 지금 주가는 30만 원 선 이하입니다. 게다가 비중이 70%. 종목 진단 약간 극악의 난이도 같기는 한데 전문가님 한번 믿고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시작해볼까요? 읽는데 시간이 더 걸리죠? 진단하는 시간보다. 내가 뭐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LG 에너지 가지고 계신 분을 제끼면 나머지는 뭐 다 망고 땡일 거고 내가 LG 에너지도 좀 할게요. 근데 진짜 극강의 난이도가 높은 거죠. 이것도 비중이 20% 30%였으면 내가
100% 살려드리는데 글쎄 70%라. 자, 일단 가겠습니다. 하나기술이 이제 한전기술이에요. 제2의 한전기술. 뭐냐면은 이 회사가 이름을 잘못 지은. 그죠? 근데 요새 기술주가 잘 가서 움직임이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기술 26,900원이면 27,000원으로 높게요. 20%. 평균 단가가 높아서 줄인 거네. 칭찬해. 하나기술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3만원에서 35,000원이에요. 시청자님. 이거 단가 낮춰놓으신 거 그게 신의 한 수예요. 대신 저쪽으로 가면 좀 절반 이상은 챙기세요. 그 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지난주도 그러고 내가 이거 42,000원대부터 이하에 있을 때 3주째 여러분들한테 좋게 얘기했는데 이분은 내가 봤을 때는 매수 단가를 보면 오늘 사서 물린 거예요. 운 좋으신 분이에요. 당일 사서 물린 걸 이종복이한테 진단받는 운이 있듯이 이수 스페셜은 단가가 애매한 거예요. 그렇지만 좋은 주식을 샀기 때문에 수익 낼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게 두 종목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한글과 컴퓨터라는 건 아세요? 나중에 VOD 보시는 분들 이수 스페셜 이 정도 가격 정도가 매수했어야 되는데 뭐 1,500원 비싸게 샀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대신 길게 보세요. 길게 보면은 이거는 뭐 55,000원, 6만원도 넘어가는데 내가 이거 그때 4만원대 있을 때 단기 5만원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찾고 있네요. 그 다음에 한농화성을 이 종목은 한농이라고 하잖아요. 이분도 만약에 오늘 샀으면 유하수야. 대신 이 주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손해가 안 날 겁니다. 그냥 오늘 가려고 하다가 그냥 깜짝 놀랬다. 지수가 60포인트, 70포인트 빠지는데 아침부터 좋게 가서 계속 가겠습니까? 한농이는요, 바닥 탈출도 안 하는 거고요. 조금만 길게 보시면 이거는 2만원 넘어가는 것도 일도 아닐 주식이 되니까 아마 이 얘기를 지난주에 듣고 오늘 올라갈 때 따라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오늘 따라갔으면, 그냥 밑에서 살 걸 괜히 따라갔네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최소 18,000원을 넘는 건데, 그냥 2만원까지는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큰 주전자잖아요. 대주전자는 69,000원 5%. 아유, 당장 추가 매수입니다. 당장. 그리고 이런 큰 주전자 같은 게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시간은 걸리나 단기가 9만원에서 10만원이에요. 이런 건 단기가. 그리고 보다시피 오늘 SKC가 또 오늘은 잘 가죠. 큰 주전자는 SKC가 여기서 이렇게 죽을 때, 아니 조정받고 있을 때 SKC가 6월 초순에 9만원 초반에서 비리비리 하고 있을 때와 대주전자는 위치가 상당히 흡사합니다. 얼른 추가 매수하시고요. 단기 9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프라브롬, 문제의 LG에너지인데 이분 70%를 생각하지 않고 LG에너지를 49만원에 물어가지고 그것도 70%를 사니까 종목 질문할 때 울잖아요. 내가 주식하면서 울지 말라 그랬지. 그죠? 여기서 산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급락했다가 급반등할 때 따라갔을 수도 있고 여기서 밀릴 때 샀을 수도 있고 꼭대기에서 사서 어느 시점에 추가 매수해서 70%가 됐는데 단가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만 70%라는 주식 비중을 한 종목에 쏘는 건 고치세요. 이거는 뭐 결국에 가서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중기 목표라고 보거든요. 대신 단기적으로는 이제 37만 5천 원에서 40만 원이 고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LG에너지는 35층에서 40층 사이에 물려 계신 분들은 조만간에 수익이 나실 건데 50층 바로 아래에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가야 된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움직일 때가 됐고 중기적으로 49에서 50층이 되게 좀 거시기한 위치인데 본인이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비중 체크하는 거는 본인이 하십시오. 내가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375에서 40만 원까지는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대신 한 6, 7개월 정도는 텀을 두고 가세요. 마치겠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5개 종목을 정말 숨 돌릴 틈도 없이 살펴봤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500명 거의 다 왔다가 조금 내려갔는데 네.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이 좀 다 지나갔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 오전 전략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식시장 흔들리는 거는요, 그냥 우리나라만의 변곡점에서 기술적으로 좀 흔들렸어요. 그리고 이번 주말 관련해서 미국과 이런 것들은 뭐 내일 미스터 진단에서 또 내가 보고 얘기해 드릴 테니까 이거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시청자분들, 지금은 바닥권에서 돌아가는 주식을 사면 주문 실수에도 수익 나요? 대신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지주사나 금융, 아까 뭐 네카오 같이 되게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사시고 싶어도 오늘 사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기다리시면은 다음 달 초순쯤에 좋은 자리가 올 수 있거든요. 그때 매수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반도체 2차 전지나 이런 종목들, 바닥을 턴하고 가는 종목으로 짧게나마 수익을 좀 내라는, 주식 돈 벌려고 하지, 그죠? 투자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 벌 수 있는 쪽은 돈을 벌고 투자할 거는 투자를 하는 거, 이거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정은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좀 든든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랭킹 1, 2위 공개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좋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자, 과연 1위가 무엇일까? 뭘까요? 공개해 주시죠. 와, 과속 역시 좀 많군요. 그렇습니다. 25%가 넘게 과속이 1위였고요. 예. 2위가 음주였습니다. 정말에 오늘 정확히 탁탁탁 맞아 떨어지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이 과속과 음주가 어려운 문제지만은 과속하는 사람이 더 많죠.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보다 과속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거의 어떤 논리로 아까 내가 지금 반도체 2차 전지가 지금 당장 돈 된다고 하는 것도 내 말이 맞을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자, 도마토 투자클럽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해드렸고요. 정말 아쉽게도 오늘 여기서 바로 좀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꽉 채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